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14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2.78명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이 딱 절반 수준입니다. 또 정작 많은 부모들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학교까지 아이들이 이날 주제는 한국의 인구 감소입니다. 서울 금천구 흥일초등학교를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결혼 이주민만 이제 참여를 하다가 지금은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필요해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남 지역의 20%가 가장 높은 5단계 과정은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참여합니다. 전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에요. 이 분야는 한국에서 요즘은 아주 잘 반절하고 있어가지고 정을 따라서 좀 회사 다니고 경험을 받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이민국가의 길목에 선 한국.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or leave some people play there. So it's also like not 멕시코에서 온 후라도 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7년차 책임 연구원입니다. unstable. It was 회사의 미래 전략 사업 중 하나인 항공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를 뒤로하고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Yeah, even in my hometown in Mexico, there are several aerospace companies, which is my major. But I still wanted to try something different. I really liked living here when I was a student, and I thought I still had some time to spend over here, maybe earn some experience, roughness. To kind of 낯선 땅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 몰랐습니다. was the 1 year Korean, 2 years masters, and go back to Mexico. It's been 12 years already since I'm here, so. 이젠 생활도 만족스러운 데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We saw that I'm very comfortable with my colleagues. I think they don't necessarily see me as a problem for being a foreigner, more like, okay, of course they recognize I am a foreigner, but they also recognize the benefits that I might bring.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 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줄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늘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외국 인력 유입 형태는 이제 단기 순환 형식으로 국내에서 몇 년간 취업을 하다가 본국에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외국인은 우수 인재 유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국내 정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거주해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일을 외국인으로 채워나갔다면 지금부터는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 것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0년, 50년 후에는 이게 역삼각형으로 변합니다. 즉
부양을 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늘고 일을 할 사람이 급격하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는 만큼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이민자 수와 비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외국 인력은 단순 노무를 하는 인력들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에 있는 근로자들은 동일 시간에 일할 때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그럴 가능성이 크다. 첨단 산업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우수 인재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부터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력에 세계 500대 기업에서의 근무 경력 등 높은 조건을 갖춘 인재들이 대상입니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과 영주권 제공, 각종 생활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혜택으로 한국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최근 이 톱티어 비자로 미국 국적의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경쟁하는 업체가 매출 20조 이상의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 기술력, 차별화된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확보하려면 글로벌 회사의 이 하이엔드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는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시니어의 이 경력직 분들에게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 이공계 박사를 외국에서 한 친구들이 한국 기업에서 더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탑티어 비자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세계 최우수 인재들에게 우리나라의 조건이 매력적이냐는 점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런 국가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거주 비자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조금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로 그 고숙련 인력들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톱티어 비자에 대한 외국의 커뮤니티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이라면 굳이 한국에서 일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7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톱티어 비자로 들어온 최우수 인재는 벌써 10명에 달합니다. 하반기 공채가 한창인 건설사. 지난해부터 신입사원과 별도로 외국인 유학생을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온 입사 4개월 차 셰이마 씨도 유학생 전용으로 들어와 K 직장 문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냥 일반 한국인도 같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라서 그쵸, 그렇겠죠. 저는 좀 더 많이 힘들겠죠. 그런 작은 뉘앙스들을 눈치가 살짝 빠른 편이긴 하지만 이 같은 채용 변화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는 이제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그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을 거치셔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시고 한국어도 좀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서 장기적으로 육성해서 함께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외국인 직원의 합류는 회사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존의 한국인 직원분들도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정착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은 총장이 추천한 석박사 인재들에게 취업과 무관하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영주나 귀화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해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박사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석사를 올라오면서 그 우수 인재 비자를 이제 그 받고 나서 그 고민이 어느 정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어차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니까 그 진로의 고민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연구나 아니면 사회에서 뭐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혜택을 다른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20명 정도가 지금 그 거주 비자를 취득을 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K-스타 트랙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 일반 대학까지 이제 20개 대학 정도를 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내 우수 인재 확보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런 혜택은 우리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인력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25만 3천여 명.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해소해야 할 숙제입니다. 외국인도 인문사회계로 취업하고 싶어도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외국인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그 구조학적 수요 니즈는 자연계, 또 기술계 쪽인데 우리가 도입되는 그런 유학생들은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이 85%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미스매치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가 경직돼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I think for foreigners, I think the visa system is still a little complicated, especially for foreigners who are looking to settle in Korea. It might be a little tough, especially I got the permanent residence, but it's a little tough to be honest.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 출입국에서 해석이 다르고 B 출입국에서 해석이 다르고 C 출입국에서 해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하고 간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되고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허다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민 정책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외국인 정책이 관리와 통제 중심에서 인력 유치와 정주 지원으로 확장된 만큼 이민처나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모든 외국인의 관리는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 사회로 전환되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는 필요하다라는. 한국을 좋아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여기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애를 갖게 되면은 이런 교육을 겪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공부가 너무 그냥 공부 이렇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 같은 사회라서, 그리고 또 출산율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엄청 큰 부담을 이제 가져야 될 거잖아요.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풀더라도 결국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마이짠 씨. 외국계 회사에서 10년 동안 글로벌 마케팅을 해온 경력자지만 한국에서 글로벌 MBA를 마치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국할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거기 버티는 동안 저 알바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 굳이 차별적 시선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온 한국에서 적지 않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편견도 있는 것 같아. 예. 네가 동남아에서 왔으니까 거기는 다 무능력이라고 좀 게으른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수한 인력을 들이는 건 못지않게 외국인들이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도입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탑티어 비자든 K스타 비자든 전부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도입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갈등, 또 내국인과의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아가 외국인들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열린 마음과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받아들였다면 그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행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되겠죠. With your colors, they kind of tell me what I'm thinking.